한 젊은 음악가의 차량에서 발견된 시신, 그리고 그의 음악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메시지들. 당신은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할리우드 힐스의 한적한 주택가 거리에 검은색 테슬라 한 대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웃들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량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주변에 몰려드는 파리들 때문에 결국 견인업체에 신고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8일 견인장에서 차량을 확인하던 직원들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들은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트렁크 안에는 심각하게 부패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차량 등록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테슬라의 소유주는 데이비드 안토니 버크, 예명 디삽 VD로 활동하는 젊은 음악가였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청취자 수가 3,85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성공 스토리는 그 자체로도 흥미롭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홈스쿨링을 받으며 자란 그는 원래 포트나이트 유튜버였어요. 구독자 수천 명의 작은 채널을 운영하던 평범한 게이머였죠. 하지만 그의 게임 영상들이 저작권 문제에 걸리면서 수익화가 불가능해지자 어머니의 제안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이폰과 구글 검색만으로 음악 제작을 배웠습니다. 여동생의 옷장을 임시 녹음실로 만들어 첫 곡을 완성했죠. 에어컨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6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만든 그 첫 작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포트나이트 커뮤니티에 무료로 배포한 그의 음악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고 결국 메이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스토리 뒤에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8일 후 충격적인 신원이 밝혀져요. 피해자는 14세 소녀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였습니다. 그녀는 2024년 4월 5일부터 실종 상태였으며 발견 당시는 그녀의 15번째 생일 하루 전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데이비드와 셀레스테 사이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유출된 디스코드 채팅 로그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셀레스테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에 한 채팅에서 데이비드가 셀레스테가 여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셀레스테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버크라고 응답하는 대화가 공개되었어요. 셀레스테의 가족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셀레스테의 어머니는 TMZ와의 인터뷰에서 딸에게 데이비드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셀레스테의 형은 MBC 뉴스에 그녀는 그와 영화를 보러 가는 길이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며 데이비드가 테슬라로 셀레스테를 자주 데리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데이비드의 음악 세계였어요. 그의 대표곡들을 다시 들어보면 마치 예언서처럼 느껴지는 가사들이 가득합니다. 2022년 발표된 Here With Me는 곱슬머리 소녀와의 로맨스를 그린 곡인데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여성이 셀레스테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내가 당신과 함께인 한이라는 가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로맨틱 호미사이드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2022년 9월 7일에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 이 날짜가 바로 셀레스테의 생일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섬뜩하죠. 가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나는 울지도 않았어. 라는 부분은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데이비드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 곡에 대해 내 어머니가 너무 폭력적이고 슬프다며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은 보통 멋진 것이라며 결국 발표를 강행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더욱 불길합니다. 눈가리개를 한 남성이 피 묻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웨딩드레스 입은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영상 마지막에는 서류 가방에서 피 묻은 칼과 장미가 쏟아져 나오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당신을 죽였고 나는 후회하지도 않아 라는 가사가 흘러나옵니다.
데이비드는 이 캐릭터를 이타미라고 불렀는데 일본어로 고통을 의미해요. 그는 이타미를 자신의 어두운 면, 혼돈의 대리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 묻은 흰 셔츠와 눈가리개가 이타미의 트레이드마크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데이비드는 실제 콘서트에서도 이 복장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심지어 무대 중앙에 관까지 올려놓고 팬들이 죽은 이타미에게 조의를 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테의 시신이 발견된 후 데이비드는 콘서트에서 관을 치웠어요. 9월 9일 미네소타 콘서트에 참석했던 관객들은 그가 평소와 달리 앙코르 없이 급하게 무대를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두 사람의 공통점들입니다. 데이비드와 셀레스테 모두 손가락에 똑같은 붉은 잉크 문신을 하고 있었어요. 리아나가 유행시킨 SHH 문양이었죠. 또한 셀레스테는 헬로키티를 매우 좋아했는데 실종 당시에도 헬로키티 크록스를 신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데이비드도 헬로키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은 헬로키티와 폭탄이 합상된 이미지였고 벨트에는 항상 헬로키티 키링을 달고 다녔습니다. 2024년 2월 데이비드는 틱톡에 치료비를 지불하려는데 카드가 거부당할 때 그들이 2021년에 만난 헬로키티 소녀를 데려온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어요. 2021년이면 셀레스테가 겨우 11살이었을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 데이비드는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망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배경음악은 멈출 수 없어 그녀에게 빠져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셀레스테가 데이비드에게 보냈다고 주장되는 사진도 유출되었어요.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헬로키티 크록스를 신고 있는 다리와 데이비드의 헬로키티 키링을 만지는 손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진짜라면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셀레스테의 선생님도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셀레스테가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LA의 래퍼와 도망쳤다가 경찰에 의해 할리우드에서 발견되어 학교로 돌아왔지만 2024년 5월에 다시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할리우드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온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한편 데이비드의 디스코드 서버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2024년 8월 15일 한 사용자가 실종된 소녀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와 함께 노래를 발표하라고 썼어요. 이는 셀레스테가 실종 신고된 지 4개월 후 시신이 발견되기 14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가 미성년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어요. 2023년 3월 디스코드 채팅에서 데이비드는 미성년 소녀들만 추가한다. 보통 15살이나 16살이다. 라는 대화가 오갔고 한 사용자는 데이비드는 소아성애자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소녀들이 데이비드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들이 공개되었어요. 한 소녀는 나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내용의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소녀는 당신이 18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셀레스테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DM 대화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무시당했다. 그는 항상 그녀가 18살이 되면 결혼하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어요. 또한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며 한 남자가 이 사실을 폭로하려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도 논란이 되었어요. 2024년 1월 그는 후드를 깊숙이 쓴 어린 소녀와 함께 방송을 진행했는데 시청자 중 한 명이 앱스타인 목록이라고 댓글을 달자 소녀가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아이들 강간이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당황한 듯 모든 것을 삭제하라며 급히 방송을 종료했어요. 더욱 복잡한 것은 데이비드 주변에 셀레스테라는 이름의 여성이 2명 있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사망한 14세 셀레스테이고 다른 한 명은 데이비드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성인 셀레스테예요. 후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바이오를 다른 셀레스테로 바꿨지만 어떠한 공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셀레스테는 비슷한 외모와 패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곱슬머리에 같은 브랜드의 옷을 즐겨 입었고 특히 갭 후드티를 자주 착용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데이비드의 최신 앨범들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EP의 수록곡들은 마치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아요. 손목에서 나온 메모에서는 피 묻은 물로 손을 씻는다. 너와 나, 세상에 맞서다가 이제 전 세계가 나를 반대한다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TMZ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데이비드의 집 배수구에서 혈흔을 찾기 위해 루미놀 검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리핫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는 2023년 9월 8일, 즉 셀레스테의 생일에 공개되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 영상에서 이타미는 예쁜 여성과 데이트를 한 후 그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차 트렁크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체가 다른 것 위에 쌓여 있다는 가사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섬뜩함을 자아내죠. 데이비드는 과거 인터뷰에서 나는 예언자다. 내가 경험하기 전에 이별과 사랑에 대해 노래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예언이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데이비드가 2024년 2월 틱톡에 올린 댓글입니다. LAPD가 당신을 데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중 13살 소녀를 건드린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셀레스테가 실종 신고되기 2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LAPD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어요. 데이비드의 할리우드 힐스 저택에서 12시간에 걸친 수색이 이루어졌고 다량의 증거물이 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비드는 체포되지 않았으며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예요. 데이비드는 시신 발견 직후 모든 투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시신이 신원 미상일 때는 계속 공연을 했지만 셀레스테로 확인된 후에는 완전히 활동을 중단했어요. 이러한 타이밍도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셀레스테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녀의 여동생은 셀레스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저스티스 포 셀레스트로 바꾸고 진실 규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은 조용하고 부서졌습니다라는 글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해요. 한편 일부에서는 이것이 인종차별적 수사의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어요. 만약 셀레스테가 백인 소녀였다면 온 마을이 뒤집어졌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셀레스테는 라틴아계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데이비드의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명의 셀레스테가 있었고 데이비드는 성인 셀레스테와만 교제했다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14세 소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데이비드가 셀레스테에 대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개곡의 가사입니다. 오, 셀레스테, 내 이름을 가슴에 문신으로 새긴 여자. 내 옷에서 그녀의 냄새가 담배처럼 난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내가 숨 쉴 때마다 듣는다. 나는 집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른 미공개곡에서는 더욱 불길한 가사들이 등장합니다. 경찰차 뒷좌석에서 나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을 잊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묻는다면 똑같이 해라라는 부분은 마치 범죄 후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과거 나는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 노래로 만든다고 말한 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곡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 경험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어요. 데이비드가 정말로 셀레스테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의 음악 속 메시지들은 예술적 상상력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실제 경험의 고백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4세 소녀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헬로키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어요. 꿈과 희망이 가득했을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 일찍 끝나버렸습니다. 데이비드의 디스코드 관리자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는 셀레스테에 대해 몰랐고 그녀의 실제 나이도 몰랐으며 실종자였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데이비드와 어울리지 않으며 어떤 자격으로든 그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거워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유명인과 팬, 특히 미성년 팬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예술가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셀레스테의 가족들은 여전히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펀매 페이지에는 그녀는 사랑받는 딸이자 자매, 사촌,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 비극적인 손실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황폐해졌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데이비드의 마지막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셀레스테의 15번째 생일이 될 예정이었던 날, 즉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에 올라왔어요. 내가 전적으로 쓴 모든 노래는 내 마음이야, 자기야 라는 캡션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데이비드가 셀레스테를 조종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추측과 이론들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소녀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냉혹한 현실이에요. 데이비드가 과거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제는 오싹하게 들립니다. 나는 항상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자마자 나는 그것에 대해 글을 쓴다. 과연 그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또 다른 곡 2016에서는 나는 의도적으로 피를 흘린다. 내가 어렸을 때 네가 말한 것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너는 내 인생을 1000번이나 망치려 했다라는 가사가 나와요. 어린 시절에 대한 원망이 담긴 이 가사가 지금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데이비드는 또한 생일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의 음악 활동에서는 셀레스테의 생일이 중요한 날짜로 계속 등장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현재 수사기관은 데이비드의 전자기기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의 집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APD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한편 데이비드의 협업 브랜드들은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홀리스터와 크록스는 데이비드가 등장하는 모든 캠페인 콘텐츠를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악 업계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어요. 영서그 사건처럼 가사가 법정 증거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티스트들의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팬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음악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히얼 위드 미를 결혼식 축가로 사용했던 커플들, 힘든 시기에 그의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부 팬들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믿고 있습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2명의 셀레스테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셀레스테가 다녔던 엘시노어 호수의 작은 마을도 충격에 빠졌어요. 주민들은 우리 모두가 셀레스테를 알고 있었다며 그녀는 항상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귀여운 아이였다고 회상합니다. 지역 상점 주인은 셀레스테와 친구들이 자주 와서 간식을 사갔다며 경찰이 이 문제로 연락해오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이 사건은 또한 실종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셀레스테는 여러 번 가출한 기록이 있었고 한 번은 경찰에 의해 할리우드에서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SOS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사례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유명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패턴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스코드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은밀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 예죠. 데이비드의 음악적 재능은 부정할 수 없어요. 아이폰 하나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그의 성공담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둠이 드러나면서 팬들은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그의 보이지 않는 빨간 실 이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운명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철학이 실제로는 어린 소녀를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한 정당화였던 것은 아닐까요?
데이비드는 과거 나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사랑으로 접근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음악 속에는 폭력과 죽음에 대한 환상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 사건은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수사기관은 데이비드와 셀레스테의 정확한 관계, 그녀의 사망 경위, 그리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비드의 변호팀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대응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매일 새로운 증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조작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음악 업계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에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 건전한 경계 설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셀레스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셀레스테는 단순한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가진 소중한 딸이자 자매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무거워요. 유명인에 대한 맹목적 숭배의 위험성, 온라인에서의 아동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예술과 현실 사이의 경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셀레스테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데이비드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죠. 14세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의 생명, 그리고 그녀가 가졌을 수많은 가능성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해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말입니다. 셀레스테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요.